고성호 칼럼입니다. 피하 구분 못하는 자 퇴출시켜. 명태균 사례도 있고 김대남 사례도 있고, 사실 정치인들의 최대 골칫거리는 이 브로커들입니다. 근데 정치를 한 20년 한 사람들도 까딱하면 브로커들한테 쏘가 넘어가는 판인데, 정치판에 들어온 지 불과 몇 달 안 되는 당시에 윤석열 후보가 온갖 브로커들이 찝쩍거리면서 접근했을 텐데 옥석을 가리는 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또 옥석을 가린들, 이 사람은 위험한 사람, 이 사람은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라고 판단을 해도 내치는 것은 또 달라요. 왜냐하면 내치면 이 사람이 원수가 돼서 온통 욕하고 다니니까. 그래서 선거 때는 브로커인 줄 알면서도 중요한 역할을 안 주고, 이거 뭐 그냥 오면 왔어요, 가면 가세요, 그냥 이렇게 하는 거예요. 판별이 어렵고 판별을 해도 내치기가 쉽지 않아요. 정치적인 상황 때문에. 그리고 이 자들이 나중에 가면 꼭 후보하고 1대1 사진 한 장 찍은 거 가지고서 뻥치고 다니고 호가호위를 합니다. 그러면서 사고를 쳐요. 그때마다 이제 도대체 그런 사람하고 뭐 그렇게 가까이 했냐, 그런 사람한테 왜 곁을 줬냐, 이러고 정치인들이 욕먹고 대통령이 욕을 먹어요. 지금 김대남 사건, 명태균 사건이 지금 그런 케이스인데요. 그런데 저는 뭐 대통령실의 이런 설명도 설명이지만, 오랫동안 한 40년 정치평론하면서 제가 정치인이라면 가장 많이 만나본 정치평론가 중에 한 사람일 텐데요. 제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중에 기준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도저히 함께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빙탄불상용? 얼음과 숯은 함께 할 수 없다. 빙탄불상용, 이런 말이 있죠. 그런 식으로 도저히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 양의 정치인과 음의 공작인, 양의 정치인과 음의 공작군 간에는 진짜 어울리지 않아요. 그냥 놔둬도 알아서 결별이 해. 양의 정치인. 그러니까 김대중이는 어떤 정치인 같습니까? 음의 정치인 같죠? 저도 음의 정치인이라고 봅니다. 김대중이. 문재인이 음의 정치인이죠. 뭐 두말하면 잔소리, 음의 정치인. 뒤에서 잔재주나 부리고 꼼지락거리고. 반면에 양의 정치인. 보통 YS를 양의 정치인이라고 합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전형적인 양의 정치인이에요. 뭐 거의 다 드러내놓고 움직여요. 무슨 뒤통수를 깐다? 뭐 뒤에 뭐 칼 하나를 숨겨놓고 다닌다?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양의 정치인. 이 양의 정치인들은 음지에서 공작이나 하는 이 브로커들하고는 체질적으로 어울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비록 정치를 잘 몰라도 이 브로커들이 갖고 오는 이 공작적인 무슨 아이디어들이 있잖아요. 들어보면 알거든. 그리고 이런 브로커들은 대개 학력이 불투명해. 고향도 잘 불투명하고 나이도 불투명해. 다 숨겨야 돼. 이 사람들이 음해에서 공작이나 꾸미는 이 정치꾼들, 브로커들은 자신의 실체가 드러나는 것, 햇볕에 곰팡이가 나오면은 말라 죽는 것과 같이 그렇기 때문에 뭘 그렇게 숨기는 게 많아. 별것도 아닌 건데. 그래서 자꾸 어둠 속으로 기어들어가. 이거는 우리 안기부 국정원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양한다고 하는 그 국정원의 그거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국정원 사람들 얼마나 밝은데요. 이 브로커 공작꾼들은 계속 어둠으로 이렇게 해서 아무리 누가 중간에서 갖다 붙여주려고 그래도 그냥 한두 마디 얘기를 해보면 이게 결이 다르거든. 저는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은 그런 빙탄불상용의 관계였다고 생각합니다. 뭐 명태균의 얘기를 일일이 안 들어봐도, 대통령실의 설명을 안 들어봐도, 안 봐도 비디오. 자, 그건 그렇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순방 외교를 하면 정복 주사파들이 끊임없이 이거를 헐뜯고 트집을 잡아요.
이를테면 지난번 체코 순방할 때 덤핑 수준이 무슨 적자 수준이 수주 실패할 거라는 등 온갖 험담을 늘어났죠. 지금은 순방하는 중에 이 뭐 명태균 사건이 뭐고 무슨 뭐가 뭐고 이러고들 있죠. 왜 그럴까요? 역대 대통령들이 해외 순방을 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루어낸 것과 같은 이런 혁혁한 성과를 못 이루어내도 다른 나라에 가서 그냥 국빈 대접만 받아도 그 장면들이 언론에 조금씩 보도만 돼도 지지율이 올라갑니다. 3 내지 5% 올라가요. 그러니까 전 종북 주사파들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거리지 않는데 그중에 제일 중요한 큰 무기가 지지율이 낮다는 거 아니에요. 도대체 지지율이 낮다고 탄핵하겠다는 자들의 발상이 정말 황당하긴 하지만 어쨌든 지지율이 낮다는 거예요. 심리적인 탄핵이 이미 이루어졌다 이러고 주장하고 다녀요. 그런데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가 버리면 완전 닥쳤던 개꼴이 되잖아요. 어떻게든 지지율을 20%대에 묶어두려고 온갖 짓들을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딱 그 시점을 노려서 이 순방의 성과를 희석시키기 위해서, 회방 놓기 위해서 공격을 집중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잘 살펴보세요. 또 이 종북주사파들이 뭔가를 폭로한다 그러면 거의 예외 없이 사기꾼이 등장합니다. 자, 보세요. 김대엽. 이 김대엽이는 사기 전과가 3개인가 돼요. 그 가짜 병풍 만들어가고 결국 이해창이 2번이나 떨어뜨렸다. 이 사기 전과 3번이에요. 3번이나 돼요. 채널A 사건에 이철이도 사기 전과가 있어요. 피해액이 1,800억. 또 라임, 옵티머스 이거 전부 사기꾼들이에요. 실제로 사기 전과들이 있어요. 한명숙 사건에 나오는 한만호라는 자도 보니까 사기 전과가 있어요. 왜 이 좌파들이 이런 사건을 갖고 대통령을 공격할 때 사기꾼들이 꼭 끼냐? 팩트로 공격하면 사기꾼이 낄 필요가 없죠. 가짜뉴스 괴담으로 공격을 하려다 보니까 제일 그럴듯하게 거짓말을 만들어내는 기술을 갖고 있는 자들이 사기꾼들이에요. 제가 감옥살이하면서 사기꾼들 많이 만나봤습니다. 이를테면 그거 다 여기에 써 있어요. 그리고 교도관들이 가르쳐줘요. 저 사람은 사기 전과 몇 범이다. 이제 알고 제가 얘기를 해요. 그런데 사기 전과 8범인 줄 알면서 얘기를 듣는데도 저도 넘어가겠더라니까. 그 사기꾼이 아주 유명한 사기꾼입니다. 그 사기꾼이 저한테 뭐라 그랬냐. 30대 초반인 저한테 뭐라 그랬냐. 내가 사기를 그동안 한 최소 100개 이상 쳐가지고 승률 90% 정도 내 기록하고 있는데 10% 실패한 사기 때문에 이제 전과가 8개인 거예요. 근데 저 고 박사 사기치기 제일 좋은 놈이 누군지 알아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알 수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야 정말 대답 들어보니까 황당하더라고. 나한테 사기당한 놈이 제일 사기치기 쉽다. 나한테 사기당한 놈을 만나서 2번째 사기치는 건 첫 번째 사기치는 것보다 절반 이상 쉽대. 그래서 사기당한 사람은 또 당하고 또 당하고 한다니까. 이 좌파들이 흉한 공작을 할 때 꼭 등장하는 약방의 감초처럼 빠지지 않는 게 사기꾼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사기꾼 또는 브로커. 이 자들이 있어야 거짓말이 그럴듯해져요. 자, 마지막 제 주장은 이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야말로 거짓의 산을 쌓고 지지율 오를만 하면 집중 공격해서 떨어뜨리고 사기꾼 브로커들을 통해서 그럴듯한 거짓말과 가짜뉴스와 괴담을 유포해요. 이렇게 해서 공격을 해대잖아요.
김건희 여사를 공격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하잖아요. 그때 이것에 맞서서 정면으로 싸워줘야 될 국민의힘의 지도부가 이 좌파들의 공격에 편승해서 좌파들의 공격을 이용해서 대통령을 등대에서 공격하고 김건희 여사를 등대에서 공격하면 이게 우리 편입니까? 적군입니까? 이제 이거 우리 분명히 해야 됩니다. 적군의 공격을 이용해서 우리 편을 공격하는 자는 적군보다 더 나쁜 적군이에요. 저 문재인 세력의 공격에 편승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공격했던 김무성이, 유승민이는 저 문재인이보다 더 나쁜 적군이라고. 지금 이재명 조국 세력의 대통령에 대한 공격을 막아서지는 못할 망정 그 공격, 그 정북 주사파들의 공격을 이용해서 뒤에서 대통령 공격하고 김건희 여사 공격하는 한동훈 세력. 제 눈에는 이재명이 조국보다 더 나쁜 세력이라고 제 눈에는 보입니다. 그래서 피야, 우리 편과 적군을 구별하지 못하는 자, 적에게 돌려야 될 창을 우리 편한테 돌리는 자, 이 자들부터 퇴출해야 우리가 제대로 전선을 구축하고 싸울 수 있다.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